여러분 건축방제 특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건축방제 특론은 지금 석사과정 1년차, 2년차 합반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이제 코로나도 서서히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얼굴 보면서 수업을 시작할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약간 박자가 안 맞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치명률이 워낙 작아졌기 때문에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정도라면 독감 수준보다 훨씬 작은 치명률에 머물러 있고 또 백신 보급률이 올라가서 2차까지는 거의 90% 육박하는 보급률이고 부스터샷까지 합하면 부스터샷에서는 한 50%가 넘는 것이기 때문에 고령층 제외하면 나머지가 이제 노출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중에서 오미크론 자체 치사율이 작고 또 코로나라 하더라도 젊은 층에서는 충분히 이겨나갈 만하기 때문에 이 정도 치사율에서는 이제 거의 오픈해도 되는 것으로,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제 QR이라든가 동선 추적은 일단 정부에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면 두 손 든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 치사율이 작아지고 일반화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동선 추적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실제로 그 감염에 의해서 발생되는 피해가 훨씬 작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도 굳이 동선 추적에 들어가는 노력을 하지 말고 그러한 노력들을 서서히 치료제 보급이라든가 병상관리 쪽으로 이행하는 게 맞습니다. 아무튼 간에 뭐 그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나게 됐었고, 저는 이제 마음이 급한 게 내년 2월이면 정년 퇴직하기 때문에 정년 퇴직한 이후에도 3년간은 교단에 서게 되지만 그건 뭐 제 또 마음을 제가 아직은 잘 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도 있어서 정식 교수로서의 인생에서의 마지막 학년이고 그래서 얼굴 볼 걸 기대했는데 정부에서는 위드 코로나로 가겠다는 판단을 미리부터 내릴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3월 달이 되면서 내린 것이고, 학교에서는 또 그 직전에 오미크론이 폭발하면서 또 그런 조심스러움으로 인해서 약 2주간 정도 학교 내 감염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는 3월 15일 이후에 다시 대면 수업이 가능한지 오프라인 수업이 가능한지 하는 게 결정이 되고, 현재는 무조건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물론 한 2년 지났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 자료 등등이 저한테도 있어서 그러한 자료를 업로드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생각했던 이번 오프라인 수업에 대한 것과는 지금까지 한 온라인 수업과의 좀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너무 급박하게 온라인 전환된 거죠. 줌 강의도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그 효율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수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겸해서 첫 번째 수업을 하는 걸로 하고, 이후에 지금 계산으로는 3월 15일 이후에 들어가면서부터는 가능한 한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건축방제 특론은 이게 1, 2학년 합반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 인원수가 44명, 42명 뭐 이렇게 되는데 또 다 이젠 오프라인도 다 같이 처음이고 그래서 좀 더 즐겁고 또 물론 공부가 즐거우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수업을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움 속에서 오늘은 이번 학기 수업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릴 것이고, 여러분께서도 어차피 학교에 등록하고 어차피 값비싼 등록금을 냈고 여러분의 시간을 할애하기로 한 이상은 우리가 책으로 보거나 공부해서 단순히 알게 되는 것 이외에 다만 10%든 아니면 50%든 학교에서 새롭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함께 만나기로 합시다. 첫 번째는 공통 여담으로 하나 말씀을 제가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또 뭐 여러 번 이렇게 느낀 것이기도 한데 뭐 좀 이상한 이야기이긴 한데 저는 이 공부에 있어서 어떤 정신을 중요시 생각하냐 하면 이른바 딱따구리 정신이라는 걸 제가 창안을 했습니다.
이 딱따구리 정신이 무슨 정신이냐 하면 요즘에 딱따구리가 전국적으로 많이 퍼져 있는데 한때는 굉장히 이 환경 문제 때문에 딱따구리, 큰악새 이런 것들의 서식지가 줄어들었다가 요즘은 한반도 곳곳에서 눈에 띈다고 합니다. 이 딱따구리가 한 4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딱따구리는 포인트를 정확히 잡는다. 왜냐하면 한 번 주둥이로 나무에 구멍을 파기 시작하면 이건 대단한 힘이 드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파들어갔더니 아무것도 없다. 허당 쳤을 때의 이 손실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배봉산에도 딱따구리가 가끔 나타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딱따구리는 분명히 아주 포인트를 정확히 잡을 것이다. 그래서 포인트를 정확히 잡고 이 포인트를 정확히 잡는다는 것은 공부에서 말하면 개념을 아주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파악했느냐 파악하지 않았냐 하는 부분들이 나중에 시험을 통해서 성적으로 측정이 되면 좋겠는데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특히 소방기술사 시험 문제가 이 제대로 된 개념의 정확성을 이 확인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자꾸 공부를 할 때 개념 중심으로 파악하지 않고 단편적인 지식 중심으로 어떻게 마구 외우려는 경향도 있는데 그렇든 저렇든 간에 학교 다니면서 개념을 파악해 놓으면 남에게 설명할 때 좋고 또 설득을 시킬 수 있으며 그래서 함께 엔지니어링적으로 문제에 접근할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역시 리더는 누가 되느냐 하면 개념을 파악한 사람이 리더가 되고요. 결국 개념이 제대로 파악되어 있어야지 이게 이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개념이라는 거는 우리가 군인으로 말하면 조준사격의 조준과 같은 것인데 정확히 조준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딱따구리는 포인트를 정확히 잡는다. 두 번째 무슨 뜻이냐면 일단 포인트를 잡으면 끝까지 팝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애벌레가 나올 때까지 판다는 거죠. 얼마 전에 뭐 한 몇 년 됐습니다만 이선균이란 배우가 또 재미있게 연기를 한 끝까지 간다라는 그런 재미있는 영화가 있었는데 한국 영화. 요즘 뭐 웬만한 한국 영화 보다 보면 다른 나라 영화 깝깝해서 못 보죠, 그죠? 그런데 최근 뉴스에 의하면 프랑스인가 미국인가에서 이거를 또 자기네 나라판으로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방송사에서 스핀오프죠. 떨어져 나온 PD들이 외주사를 만들어서 드라마를 제작해서 어떻게든지 히트를 쳐야 된다는 사업적인 절실감 때문에 무조건 일본 드라마 같은 거 뒤져서 비슷하게라도 빨리 작품을 써내서 히트를 시켜야 된다는 강박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본의 동경대학에서 공부를 해서 일본 사정을 좀 아는 편이라 방송사 쪽 친구들 만나면 항상 저한테 요새 혹시 일본 드라마 아는 거 없냐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반대 케이스겠죠. 오히려 일본 애들이 요새 한국 드라마 뭐 좋은 거 없냐. 근데 이미 넷플릭스라든가 왓챠라든가 뭐 디즈니 이런 애들이 전부 그런 애들에게 돈을 대주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또 웬만한 걸 또 개별 계약으로 빼돌릴 수도 없고 아무튼 뭐 굉장히 창의성은 필요하고 또 네트워크는 많은데 그만큼 레드 오션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정확히 하고 끝까지 간다 하는 그 말처럼 끝까지 판다. 딱따구리가 끝까지 파다가 애벌레 나오기 5mm 전에 아예 안 나오는구나. 포기할 것 같으면 큰일이죠, 그죠? 물론 뭐 딱따구리도 다 요령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딱따구리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세 번째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 딱따구리가 이 작업하는 거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숲속에서 처음에는 나무를 느릴로 뚫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거든요. 이건 뭐 거의 그 연장 돌아가는 소리입니다. 아마 제가 아마존 정글 같은 데 가서 이 소리 들었으면 여기 어딘가 문명 활동이 이루어지나 하고 생각했을 정도로 자연 숲속에서 나는 소리에서 아주 부자연스러운 소리입니다. 거의 치과에서 이빨 갈 듯한 소리거든요. 그런데 모양을 보면
엄청난 속도로 주둥이로 구멍을 파고 있어요. 근데 그 정도 진동이라고 하면 벌레 한 마리 잡아먹을 때마다 인간으로 따지면 거의 IQ 절반으로 떨어질 법한 뇌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진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인터넷으로 우드패커, 이 딱따구리에 대한 걸 싹싹 찾아봤더니 조류 중에서 딱따구리만 두개골 구조가 상당히 색다르게 되어 있어서 엄청난 진동을 다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게 진화가 된 건지, 따라서 이렇게 새가 나무를 쪼아서 벌레를 꺼내 먹다 보니까 용불용설같이 머리가 튼튼해진 건지, 아니면 애시당초 숲속의 생태계를 만들어내면서 나무에 있는 병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건지,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 또 딱따구리가 구멍 많이 파면 그 나무도 또 안 좋다고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딱따구리는 머리를 쓰는 데 있어 단순히 두뇌만 쓰는 게 아니라 머리통 자체를 씁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어떻게 써요? 통째로 쓴다. 머리를 통째로 쓴다는 건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어떤 지적인 능력이 있고요.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이 컴퓨터로 따지면 CPU 같은 판단력이죠.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하면 기억력이 있습니다. 기억력. 근데 이 기억력은 파지력, 교육학적으로 파지력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파악한 거를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느냐는 그런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기억을 꺼내는 힘인데, 옛날에 이거 설명하려면 어려웠습니다만 요즘 말로 설명하려면 매우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검색 기능이거든요. 벌써 대화를 할 때 뭐 좀 선수들이 그런 느낌을 주는, 대화하다 보면 어쩌면 그렇게 기가 막히게 거기에 맞는 적절한 사례를 순발력 있게 뽑아내서 이야기를 하는지, 결국 그 앞에서는 만방으로 깨지다가 집에 돌아가서 아무리 땅 치고 억울해 해봤자 이미 게임은 끝났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지식이라는 거는 허리에 찬 곤충과 같아서 검색력이 총 뽑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빨리 뽑으면 무조건 이기는데, 괜히 그때 기관총을 동원하겠다고 해서 써봤자 기관총은 꺼내야 되고 설치해야 되고 또 조준해야 되든가 일부 조립을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고, 뭐 타입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예상을 하고 사격을 하면 좋지만 순발력은 제로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라는 거는 그렇게 충분한 여건 하에서 검토를 해서 매우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손톱깎이 같이 꼭 필요할 때 써야 되는 지식도 있는 법이거든요. 머리를 통째로 쓴다는 것은 그래서 간단한 거, 단순한 거, 그저 외우면 끝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 것까지, 그리고 나아가서 필요할 때 그거를 꺼낼 수 있는 활용 능력에 이르는 종합적인 지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 또 한 면에 있어서는 이 공부도 지구력이 필요한데, 제가 이렇게 보면 이해력이 빠른 친구가 지구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면 말은 금방 알아들었는데 한 번 알아들은 걸 오래 하지 못하고 바로 방향을 바꾸든가, 아니면 도중에 더 재미있는 다른 방법을 찾는다는 이유로 아예 테마를 바꾼다든가.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아주 어려서면 내 소질이 뭔지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젠 그게 아니라 딱따구리 정신대로 개념 제대로 잡고 끝까지 파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그것이 어떤 형태의 지식이든 간에, 잔머리이든 통머리이든 간에 무조건 써야 된다. 그래서 머리를 통째로 써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가 있느냐, 이게 좀 여러분 중에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 딱따구리 특징이 일반 새들은 그래도 비교적 내밀하게 또는 은밀하게 동작을 합니다. 높이 떠 있다가 들쥐 한 마리를 잡는 매는 완전 하이다이빙에서 물방울도 거의 보이지 않게 물속으로 들어가야 점수가 높게 나오듯이, 몸 전체를 가지는 경련한 상태에서 공기 저항을 최소화시킨 상태로 수직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땅에 거의 꽂힐 듯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날개를 펴고 이제 그 먹잇감을 잡죠. 그러니까 먹잇감의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애한테
이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이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를 보면 어떻게 그 고공에서 그 작은 걸 포착했는지도 신기할 일이지만 그 수직 하강하는 자세, 또 수직 하강했을 때 대부분은 이미 먹잇감의 동선을 파악해서 그 오차와 이동 시간을 생각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내려진 그 자리에서 잡아갑니다. 그런 걸 보면서 자연계라는 게 정말 참 필요한 기능이 잘 분산돼 있다. 필요한 기능이 필요로 하는 존재별로 잘 발달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딱따구리는 그것과 다른 게 뭐냐 하면 아예 그 먹이가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나무 속에서. 그러니까 먹이를 쫓아가면서 빠른 동작, 또 이 주변에 알려지지 않게 또는 먹이한테 눈치차려지지 않게 은밀하게 접근하는 기능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가 먹이가 있다라고 믿어버리면 그냥 나무에 달라붙어서 나올 때까지 파는 거거든요, 얘가. 그러기 때문에 딱따구리가 있으면 그 딱따구리의 작업 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집니다. 뱀 같은 게 천적이 있으면 그 소리를 듣고 노릴 수도 있을 텐데 아마 천적 관계가 그렇게 성립 안 되거나 아니면 뱀이 접근하기 어려운 고도에 있는 거를 또 골라서 먹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딱따구리는 먹잇감을 먹을 때 모든 동물 어떤 것보다도 얘가 티를 냅니다. 공부하면서는 사람이 아픈 거는 많이 알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야 누군가 도움을 주고 치료법 알려주니까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 티를 내야 됩니다. 내가 무슨 공부하는지. 이게 좀 되게 답답한 것이 운동선수들과 머리를 쓰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면 운동선수들은 게임에 이겼다. 그러면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하면 한숨을 쉰 다음에 제가요.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매일매일 이것만 했거든요. 처음엔 잘 안 되더니 한 1년 정도 하니까 그때부터 뭔가 좀 방향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씨름 천하장사를 지냈던 이만기 선수 같은 경우에 이만기 선수가 천하장사를 10번을 했죠. 우리나라 최고 기록입니다. 10년간 한 거죠. 10년간. 그 근력을 필요로 하는 것을 센스와 근력 통합해서 운용하면서 10년을 한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앉아서 등에다 이 웨이트를 짊어지고 일어서는 거를 이제 우리가 그 스쿼트 동작으로 하는데 물어보니까 UFC의 유명한 김동현 선수가 자기는 140kg, 150kg로 죽어라고 했다 얘기하는데 이만기는 씨름에 필요한 근육이기 때문에 더더욱 허벅다리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250kg짜리로 했다는 거죠. 보통 250kg짜리면 거의 뭐 죽음이죠. 뭐 죽음. 옛날에 정부미 쌀 한 가마가 60kg였으니까 쌀 4가마가 되는 거고 일반 미라 하더라도 3가마가 되는 건데 쌀 3가마를 짊어지고 운동한다는 것 자체가 할만하니까 하겠지만 대단한 운동량에 도전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루어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운동선수는 다 자기의 고생한 거를 떳떳이들 얘기합니다. 떳떳이. 기자들이 잘못 적는 경우가 있죠. 사실 임춘애라는 그 유명한 여자 그 육상 선수가 있었는데 아시아 게임에서 금메달을 모여 걸었습니다. 그때 임춘애 선수는 매일매일 라면을 먹고 운동을 했다는 얘기가 알려져서 사람들이 다 뭉클했고 그래서 사방에서 뭐 돈도 보내주고 뭐 라면도 보내주는지 모르겠는데 가난했던 육상계에 드디어 돈이 모이기 시작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면 운동선수라고까지 얘기했었는데 근데 사실 나중에 이제 임춘애 씨가 직접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기는 그 당시 어려서 그때 뭘 몰랐는데 깜짝 놀랐는데 기자가 와서 물어보길래 뭘 먹느냐 그래서 뭐 밥 먹는다 얘기했더니 좋아하는 거 없냐 자기는 라면을 좋아한다 그랬더니 라면 먹고 저 육상을 뛰었다고 보도를 해버렸다는 거죠. 사실은 그 전날도 잘 뛰라고 삼계탕도 먹었고 매일매일 잘 먹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번엔 그 당시 그 기자를 찾아가서 얘기하니까 기자가 하는 말이 너무 육상계에 관심을 안 가지고 있어서 얘들이 그래도 세계대회 나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삼계탕 정도 먹는 거 다 알고 있었지만
라면을 먹는다고 쓰면 사람들이 관심 갖고 도와줄 것 같아서 라면 먹는 거라고 썼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도 굉장히 그런 말 있죠. 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육상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갖게 됐던 결과적으로 기자는 굉장히 좋은 일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제3자에 의해서 특별한 방법을 알려지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티를 내야 되는 거죠. 뭐든지.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아까 왜 이상하다고 말씀드렸냐 하면 이런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부한 거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얘기를 안 해요. 어떻게 합격하셨어요? 예, 저는요. 과외 공부도 안 했고요. 학원도 별로 많이 안 다녔습니다. 단지 집에 와서 반드시 그날 학교에서 공부한 걸 복습을 했고요. 모르는 건 메모장에 기록해 두었다가 확인하고 지나갔습니다. 맨날 그러거든요. 잠은 얼마나 잤습니까? 글쎄 특별히 잠을 줄인 건 없고요. 그건 오히려 피곤하기 때문에 잠은 좀 충분히 자는 편입니다. 하하하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써서 승리한 사람들은 왠지 몰라도 별로 노력하지 않았다는 겸손함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 겸손한 게 되고 그래서 얻어지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원래 천재라는 건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 그거는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을 거꾸로 모독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너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몰라도 나는 놀면서 점수 땄다 뭐 이런 거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가 무슨 얘기를 하면 뭐 앞에서 그러는 건 아니지만 눈치를 딱 보면 교수님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하셔도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도 여기서 기술사 문제 같은 거 보죠.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 좀 깝깝한 문제가 많이 있죠. 제가 생각했을 때 꼭 나와야 되는 문제인데 안 나오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 저는 그러더라도 학교에서는 필요한 건 가르쳐주면 여러분들이 외우던 아니면 뭐 정리하던 한결 논리적으로 할 수 있어서 공부하는 효율이 좋아지고 또 역시 전문가가 되려면 알 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 개념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입학 뭐 자격증 시험 보는 사람들이라면 나올 만한 걸 고르거나 기출 문제를 가지고 이해가 안 가는 건 외워서라도 무조건 빨리 제트스트림 펜으로 쓰는 걸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공부에 대해서는 다들 늘 스트레스를 받고 해야 된다 생각하면서도 정작 자기가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하고 또 남한테 잘 안 물어보고 그러다가 고민하면서 결국 이야기는 뭔가 요령만 알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공부는 많이 해둠으로써 사람들과 서로 교류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서로 또 더 의미 있는 대화의 폭을 넓힐 수가 있고 또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으로서 정보를 교환하기 쉽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공부에 대한 얘기할 때 절대 잘난 척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건전한 토론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또 스스로 뭐 아는 게 있는데 알려주고 싶거나 약간 이상하면 그땐 좀 티를 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약간 좀 공부라는 건 잘난 척을 하는 게 좋다. 단 잘난 척 하다가 코 깨지면 그땐 또 빨리 상대방을 인정하면 됩니다. 1971년 대형가 호텔 사고 때 161명이 사망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니야 163명이야 하고 누가 얘기를 합니다. 161과 163이 뭐가 그렇게 다르냐 꼭 넌 그렇게 지적을 해야 되겠니? 하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래? 나는 161로 봤는데 뭐 이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이제 그거는 그 당시 통계 사고가 왜 나냐 차고가 왜 나냐 하면 사고 난 다음 몇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것이냐에 따라서 원인을 화재로 잡고 안 잡고 하는 통계 기준이 확립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참 뒤에 그게 원인이 돼서 죽어도 통계에 안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161, 163, 165 막 이렇게 나가는데 그때 상당히 163이라고 얘기하면 그래? 어디서 봤어? 나는 어디인데? 그때 기준이 좀 달랐던 것 같은데? 단순한 데이터 착오인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화재 사고는
이후 몇 시간 이내에 사망한 걸 하지? 교통사고는 24시간이라 그러는데 아니야, 어디서 보니까는 72시간까지 늘린대. 그러면 사고 사망자는 현장 사망자가 아니라 그것이 치명적인 원인이라고 판정된 추가 사망자를 포함하는데 그것을 시간으로 따진다면 어떤 시간 정도까지 되는 게 맞는 것일까? 이런 부분 얘기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한없이 기다리다간 통계가 안 나오니까. 근데 이게 또 엄청 길게 잡은 것들이 산업재해입니다. 과거 탄광에서 일하시다가 이 산업질병이 걸려서 규폐진폐가 돼서 나이가 들어서 요즘에 사망하는 분들도 산업재해 사망자로 통계가 잡히거든요. 빅데이터 시대 얘기하지만 데이터 속성을 정비하지 않으면 그걸 처리해서 의미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머리를 쓰는 거, 공부를 하는 거는 혼자 몰래 공부해서 경쟁자를 안심시킨 다음에 그들을 제끼고 나만 합격하겠다. 그런 경쟁의 게임을 바탕에 두지 말고 다 같이 서로 토의를 해서 개념을 명확히 하자. 한때에서 티를 열심히 내자. 이 네 가지가 딱따구리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건 약간 좀 장난스럽게 정한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원칙을 여기에 더 추가해서 여러분 나름의 공부에 대한 개념을 잡기를 바랍니다.